자, 먼저 권특파원부터 자세히 상황 듣겠습니다. 지금 투표는 동부 지역은 마감이 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지역은 현지 시각 저녁 8시, 한국 시간으로는 오전 10시에 투표가 마감됐습니다. 중서부는 아직 투표가 진행 중인데 가장 늦게 끝나는 하와이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에 투표가 마감될 예정입니다. 투표가 마감된 지역은 지금 개표도 차례로 시작이 됐고 출구조사 결과도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개표가 진행 중인 동부 지역 상황을 보면 공화당이 이기는 곳이 58곳, 또 민주당이 앞서는 곳은 41곳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공화당이 개표 상황에서 앞서고 있는 상황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박빙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전망됐던 상원 선거 결과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중간 선거에서 상원은 35명을 뽑는데 지금까지 9곳 결과가 나왔는데 공화당이 5명, 민주당이 4명 현재까지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상원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경합 지역인 조지아 또 펜실베니아 등은 아직 결과를 예측하기엔 좀 이른 상황입니다. 다만 조지아주 출구조사를 보면 현역인 민주당 워녹 의원에 대한 여론이 좀 더 우호적인 것으로 나온 게 있어서 민주당이 쉽게 무너지진 않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표에서도 워녹 의원이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지아 상황 좀 이따 염 기자한테도 또 물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상원은 주마다 이제 2명씩 뽑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개 주에서 2명씩 모두 100석입니다. 지금 민주공화 양당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운명이 엇갈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 좀 자세히 권특파원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공화당은 이 하원 다수석을 차지하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각종 비위에 대해서 조사에 나서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차남의 이 탈세 의혹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법무부 수사 등에 대해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악관은 앞으로 의회에 잇따른 공세를 방어하는 데 집중하게 돼서 새로운 정책 추진은 좀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상하원 모두 야당인 공화당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레임덕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인 케빈 메카시는 CNN과 인터뷰에서 탄핵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진 않겠지만 절대 이용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라고 말해서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자, 염혜영 기자 잠깐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권특파원 마지막으로요.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 여기에는 선거가 어떤 영향 미칠 수 있습니까? 네, 공화당은 이 바이든 대통령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걸 손보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 수정이 워낙 쉽지 않은 일인데다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부분은 공화당도 손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어서 쉽게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을 밝혀왔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 외교위원회의 기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에는 공화당이 추가 지원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승인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물론 미국의 전반적인 여론은 우크라이나를 계속 도와야 된다는 쪽이어서 지원을 끊진 않겠지만 축소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 시기에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음 주 15일 중대 발표를 예고했는데 다음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간선거 직후부터 사실상 2024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돼 바이든 행정부의 국정 동력은 더욱 힘이 빠질 거란 전망입니다.